안녕하세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공부하다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이거 뭐였지? 하고 헷갈리는 개념들이 꼭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주인공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오 개념을요, 제가 핵심 키워드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이름은 분명히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마법 같은 기능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다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전에요. 얘네들을 모두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 있거든요. 바로 다형성, 이 폴림몰피즘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형성, 단어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만능 리모컨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있는 재생 버튼이요. 버튼은 딱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TV에다 대고 누르면 영상이 재생되고 오디오에 대고 누르면 음악이 나오죠. 보세요. 이름은 재생 하나인데 대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하잖아요. 바로 이게 다형성의 기본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다형성은 뭐다?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멋진 다형성을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입니다. 바로 메서드 오버로딩. 이 친구를 이해할 때 여러분이 딱 하나 머릿속에 꼭 박아둬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모든 일이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오버로딩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어디서 같은 클래스 안에서. 두 번째, 뭐가 다르다? 매개 변수가 다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실 오버로딩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저희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 이 출처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오버로딩 항목에 정확하게 쓰여 있죠? 동일한 클래스 내 그리고 매개 변수 타입이나 개수를 다르게 정의. 이 핵심 키워드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쉽게 외우는 팁이 있어요. 여러분, 오버로드가 영어로 무슨 뜻이죠? 맞아요. 과적하다. 너무 많이 씻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 안에다가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이것도 싣고 저것도 싣고 막 과적하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오버로딩이 한 클래스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다면 이 오버라이딩은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 특히 상속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 펼쳐지는 거죠. 자, 오버라이딩의 정의를 볼까요?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니 해도 바로 상속, 그리고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기능을 자식이 그대로 안 쓰고 저는 제 방식대로 할래요 하면서 새롭게 덮어 써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입니다. 다시 한번 출처 자료를 확인해 볼까요? 여기 오버라이딩 항목을 보면 상속관계에 있는 자녀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관계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오버라이딩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버라이딩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은 뭔가 우선시하다, 무시하고 덮어쓰다 이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가 부모의 메서드 위에 그냥 올라타서 라이드 오버, 기존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규칙으로 덮어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버로딩이랑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자, 이제 두 개념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둘을 직접 맞붙여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표에 모든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매개 변수를 보세요. 오버로딩은 매개 변수가 반드시 달라야만 성립하지만 반대로 오버라이딩은 매개 변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차이점, 바로 상속이죠. 오버로딩은 상속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오버라이딩은 상속이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인딩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 언제 결정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버로딩은 코드를 완성하는 순간, 즉 컴파일할 때 이미 결정이 나고요. 오버라이딩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는 그 순간에
런타임에 결정이 됩니다. 와, 너무 복잡한가요? 그럼 이 모든 걸 딱 두 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범위가 다릅니다. 오버로딩은 클래스 안의 이야기, 오버라이딩은 클래스 간의 이야기. 둘째, 시점이 다릅니다. 오버로딩은 코딩할 때, 즉 컴파일 시점에 결정되고, 오버라이딩은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즉 실행 시점에 결정됩니다. 이 범위와 시점의 차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결국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은요,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연장통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으로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는 망치 같은 도구고요. 오버라이딩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기존의 기능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드라이버 같은 도구인 셈이죠. 자, 이제 두 개념의 차이가 좀 명확하게 그려지시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코드를 짤 때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오버로딩을 쓸까? 또 어떤 상황에서 기존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오버라이딩을 선택할까? 이렇게 직접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